자, 안녕하십니까. 연금박사 이영주입니다. 오늘도 매주 월요일 저녁 9시 연금박사 라이브, 연금에 대한 종합 상담을 해드리는 연금박사 라이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는 연금박사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구독자, 현재 한 29만 명 정도의 구독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이 구독자들이 해주시는 또 연금박사 채널을 제가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금박사를 시작한 지는 벌써 한 4년, 5년 가까이 되는 것 같고, 코로나 때도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셔가지고, 또 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연금에 대한 궁금증 물어보러 오고 계십니다. 연금 방송을 꾸준하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금에 대한 정보를 많이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연금에 대한 궁금증을 실시간으로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매주 월요일 저녁 9시에 여러분이 댓글로 주시는 질문에 대해서 하나도 빠지지 않고 모든 질문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연금에 대한 궁금증 해결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혹시 이 방송에서 해결이 안 되시는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1800-3624 저희 연금박사 상담센터에 전화하시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연금에 대해 종합 상담이 가능한 채널, 그래서 연금에 대해서 모든 궁금증을 저희 전문가들이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에는 12명의 연금 전문가가 근무하고 있고요. 그 전문가들이 여러분에게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전국적으로 연금 전문가들이 많이 육성이 돼서 여러분들이 어디 가셔서든지 연금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고, 또 그리고 어디 가서든지 연금을 제대로 준비할 수 있다고 하게 되면 제일 좋겠고요. 그런 부분이 아직 우리나라가 미흡하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시면 오늘 또 힘차게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벌써 많은 분들이 들어오고 계신데요. 매주 월요일 저녁 9시에 연금박사 라이브 진행하고 있고, 이 시간에는 연금, 국민연금, 기초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연금저축, IRP, 연금보험, 주택연금까지 여러분이 궁금하신 모든 연금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까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창에 달아주시면 제가 여러분께 바로바로 이 방송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 보시면서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또 다시 보기 가능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다시 보기 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말이 빠르다 그랬을 경우에 재생 속도를 천천히 하셔가지고 또 보셔도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들어오고 계신데 잠깐 인사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배지크님 오셨네요. 바로 1등으로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금월천님 안녕하세요. 니칼님 매주 월요일 저녁 9시 반갑습니다. 유영숙님 오늘도 좋은 정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아지님 감사합니다. 차은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주승님 반갑습니다. 솔개님 반갑습니다. 푸님 안녕하세요. 박사님 밤 9시 수업을 대기하고 있는 구독자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연금 대기하셔가지고 열심히 제 방송 시청하시면 여러분도 연금 박사가 될 수 있습니다. 연금 박사가 될 수 있으니까 다들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왕아지님 분리과세가 가장 어렵습니다. 그렇죠. 세금도 굉장히 중요하죠. 또 얼마든지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롱이님 반갑습니다. 남박사님 오셨네요. 감기 조심하십시오. 감기 아직까지 안 걸렸는데 여러분 다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셀틱 클래스코님 박사님 9시 라방 기대합니다. 이렇게 매주 오셔가지고 또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는 셀틱 클래스코님도 감사합니다. 네, 늘푸른나무님 반갑습니다. 내추럴님 반갑습니다. 산타님 반갑습니다. 정인경님 반갑습니다. 아침햇살님 늘 애시청 중이신데 실시간에 처음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라라즈님 개인연금 어떤 게 좋을까요? 네, 개인연금 5%, 6%, 7% 최저보증연금 제가 설명드리고 있죠. 그것도 중간중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티용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정보, 숨어있는 정보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보를 많이 알려드리려면 여러분들이 날카롭게 질문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날카로운 질문이 더 많은 정보를 드리게 된다. 그리고 제가 모르는 거 있으면 찾아서라도 알려드릴 테니까 날카롭게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리카소 포터님 반갑습니다. 요롱이님 열심히 공부해서 주위에 좋은 조언 주고 싶네요. 이렇게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이 방송 보시고 여러분만 알지 마시고 주변 분들에게 연금에 대한 중요성 또 연금에 대한 정보를 많이 전해줄 수 있다면 사실상 이 방송 하나가 정말 퍼져서 우리나라의 행복한 노후 준비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명희님 반갑습니다. 곽석규님 반갑습니다. 김기현님도 반갑습니다. 최경선님 반갑습니다. 매주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야완님 반갑습니다. 쭈니님도 오래간만에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김경옥님 반갑습니다. 내추럴님 좋아요부터 누르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꼭 누르시고 보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문당희님 반갑습니다. 라라지님 5, 6, 7% 연금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분석가님 오셨네요. 투자분석가님 연금
투자 분석하셔야 되는데, 그죠? 감사합니다. 자, 이순동님, 제 시간은 처음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질문 남겨주시면 지금부터 답변 하나씩 해드리도록 할 텐데, 자, 이번 시간에 보시면 이번 주에 국민연금 개혁이 발표됐습니다. 제5차 국민연금 개혁안.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우리나라 국정 과제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또 연금 개혁이지 않습니까? 발표했는데 사실 알맹이는 없고 그냥 방향성만 몇 가지 제시하고 끝났다. 오히려 더 혼란스럽다 이런 평들이 많습니다. 그죠? 지금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지금 안 보니까 뭐 여러 가지 5가지 안을 제시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일단 첫 번째 노후소득 보장해주겠다라고 돼 있는데 사실 뭐 그 다음에 노후소득 보장하면서 소득을 연금을 올리겠다는 얘기는 없고 기초연금 조금 더 주겠다. 뭐 그 다음에 감액제도 폐지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보니까 좀 이렇게 생색을 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사실 내실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세대 형평과 국민 신뢰를 위해서 여러 가지 고안을 했는데. 사실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하겠다는 걸 법률에 명문화하겠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법률에 명문화 안 하면 또 지급 안 하고 명문화하면 지급하고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어차피 망하면 다 같이 못 받는 거고, 아무리 법에 제정돼 있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되는 건 되는 거고, 그죠?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재정 안정화 방안도 나와서 지금, 한 가지 좀 참고할 만한 건, 국민연금 보험료를 인상하는데, 나이 드신 분들을 좀 많이 인상하고, 빨리 인상하고, 젊은 사람들을 천천히 인상하겠다. 이런 거는 사실상 소득 재분배 측면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재정 안정화 측면에서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 거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사실 그거 말고 재정 안정을 하기 위해서 딱히 좋은 대책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뭐라 그래야 되나? 보험료를 얼마나 올리겠다 이런 얘기는 없고, 그죠? 네, 그냥 공론화 해라. 그냥 그래서 논의해라라고 했는데, 사실 저는 그래요. 공론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국민적인 합의를 거쳐서 뭔가를 결정하는 것 되게 중요하지만, 정부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주는 거죠. 가이드라인을 주고 여기서 공론화를 해라라고 해야지 아무 가이드라인이 없이 그냥 논의만 해라라고 하게 되면 배가 산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조직을 이렇게 운영해 보다 보면 조직을 운영하는 스킬이라는 게 있습니다. 스킬.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가만 놔두는 것이 많은 사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또 토론의 방법이기도 하나 일정한 특정한 리딩이 없이 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 토론이라는 것이 헤매다가 결국은 답 없이 끝나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런 토론에 있어서는 토론하는 문화도 되게 중요하지만 토론을 이끌어가는 리더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보고 있으면 리더가 없다. 리더가 리딩하려고 하는 생각이 별로 없다. 그냥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 라고 결국은 굉장히 많은 분쟁만 더 남기게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한 가지 그냥 이번에 계획 안에서 보시면 다층 노후소득 보장하겠다고 해가지고 제가 매번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국민연금의 문제를 국민연금으로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을 좀 더 지원해서 개인들이 사적연금, 개인연금을 더 준비함으로써 오히려 국민연금이 좀 부족해도 노후가 안정될 수 있도록 좀 하자라는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그런 부분이 좀 반영된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실무적으로 어떻게 제도가 나올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다층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아이디어가 있는 걸로 봐가지고는 앞으로 사적연금을 통해서 좀 활성화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국민연금 계속 지금 제가 몇 가지 이제 아이디어를 적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올려드렸고요. 영상은 조만간 올라갈 겁니다. 제가 우리나라에서 큰 힘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좋게 좀 안정될 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 노력해서 여러분께 도움되는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슬슬 또 상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방송 좀 빠른데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의 상담을 다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약간 말이 빠르다라는 거 이해해 주시고 만약에 이해가 안 되거나 그럼 계속 질문해 주셔도 좋고 그 다음에 제 방송 들으시면서 천천히 해서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유튜브가 좋은 게 뭡니까? 그죠? 녹화해서 계속 볼 수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 텔레비에서 어렸을 때 정말 재밌는 프로가 있는데 녹화를 해서 보고 싶은데 녹화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지나가면 끝이지 않습니까? 재방송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고 녹화를 하기 위해서 어느 순간부터 이제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뭘 샀더라? 녹화 비디오를 사가지고 비디오 플레이어를 가지고 녹화를 하기 시작했는데 녹화를 했는데 녹화가 또 테이프가 또 다 시간이 지나면 또 다음 테이프를 갈아 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자 그런 생각이 납니다. 기억나세요? VHS 비디오? 네, 그런 비디오. 지금은 그럴 필요 없이
여러분 녹화할 필요도 없이 이 방송 그냥 다 유튜브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검색해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 방송 볼 수 있고 실시간 방송도 볼 수 있고 너 다운받아서 볼 수도 있고 참 좋은 세상이 됐습니다. 그죠? 이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모든 게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비디오가 있어가지고 막 이따만한 그 카세트 테이프를 듣고 다녔는데 좋은 세상인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상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타님, 지인께서 딸과 둘이 사는데요.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고 합니다. 지인은 레미콘 차로 개인 사업을 하고 있어요. 다른 재산은 없어요. 기초연금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알고 싶어요. 자, 지인께서 65세 이상이시고 딸과 둘이 사시는데 기초연금을 못 받을 수가 있을까요? 물론 다른 재산이 얼마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개인 사업을 하시기 때문에 사업소득이 잡히면 이미 사업소득이 소득 금액 기준으로 비용 빼고 실제 소득 금액 기준으로 지금 혼자 사시니까 202만 원 넘어가시면 기초연금 대상이 안 되시겠네요. 그리고 레미콘 차도 사실상 이것도 재산이기 때문에 레미콘 차가 또 비싸잖아요. 자, 이런 분들은 기초연금 받기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기초연금이라는 것이 부동산도 소득으로 평가하고 그 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돈도 현금이라든가 금융자산도 전부 다 소득으로 평가하고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도 전부 다 소득으로 평가해서 이걸 합산한 것이 월 기준으로 단독 가구는 월 202만 원, 부부 가구는 월 323만 원 이하의 소득이 있어야 기초연금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차가 예를 들면 레미콘 차가 예를 들면 5천만 원 1억이다. 그러면 1억이 실제 평가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1억이면은 곱하기 4%로 하니까 연 400만 원, 30만 원, 1억짜리 차 한 대 갖고 있으면 월 30만 원 정도의 소득이 잡히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아마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실제 열심히 일하신 분들은 쉽지 않다. 그렇죠. 기초연금이라는 것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안 주고 노는 사람들은 주고 사실 이런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죠. 국민연금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 국민연금 그 감액제도 폐지한다는 것이 뭐냐면 국민연금 개시 이후에 소득 있는 사람들은 국민연금을 감액하거든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노후에 열심히 일하신 분들은 국민연금 감액해서 다운시켜주고 노후에 놀고 계신 분들은 연금 다 주고. 그죠? 네. 좀 웃기죠?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기초연금을 좀 안 준다라는 건 제가 보기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냥 부동산만 가지고 있으신 분들 집에서 자산이 많으신 분들 오히려 이런 분들 기초연금 안 줘야지. 그죠? 네. 열심히 일하신 분들은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부분도 국가가 어쨌든 소득 중심으로 다 평가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죠? 우리나라는,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훨씬 더 유리하고, 열심히 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불리한 구조로 돼 있습니다, 이게. 그죠? 이거 좀 바꿔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도 건강보험 자문회에 가가지고 얘기하고 왔어요. 우리나라 건강보험료는 소득 중심으로 부과하고 있는데 나는 소득 중심이 아니라 자산 중심으로 부과해야 된다. 그죠? 부동산 갖고 있는 사람들은 팍팍팍 건강보험을 내는 거고, 대신에 소득 있는 사람들, 열심히 일해서 내가, 정말 몸 팔아서 먹고 살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엄청나게 더 부과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네. 알토랑님 반갑습니다. 정인경님 10년 근무 후 퇴직할 때 연금을 일시 찾았는데 언제 반납하는 게 좋을까요? 현재 다른 직장에서 근무 중입니다. 자, 국민연금 지금 10년 전에 근무하시고 반납 받으셨군요. 반환 받으셨군요. 자, 이거 반납 가능한데 바로 하십시오. 바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에만 가능한 거니까 지금 하시면 됩니다. 너무 늦으면 또 못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오늘 하나 내일 하나 1년 뒤에 2년 뒤에 하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어차피 소급 적용되기 때문에. 하지만 어쨌든 지금 하셔가지고 빨리 하셔서 국민연금 늘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히 반납은 추납과 달리 추납은 추납하는 달에 소득대출을 적용하기 때문에 앞으로 소득대출이 올라간다. 그러면 지금보다 나중에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반납은 소득대출을 지금 걸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걸 소급 적용합니다. 그냥 없던 걸로 복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복원하는데 지금 복원하나 내일 복원하나 1년 뒤에 복원하나 큰 차이가 없는 거죠. 어차피 초과 기간에 대한 이자는 내야 되는데 그 이자가 크진 않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늦게 하시는 게 좋긴 한데 그래도 이제 나이가 좀 드셨으면 빨리 하시는 게 이제 바로 하셔서 잊지 않고 돈 있을 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김희수님 반갑습니다. 배재크님 좋아요 감사합니다. 임남선님 반가워요 감사합니다. 자, 머루님 반갑습니다. 아침 햇살님 60대 중반입니다. 간병보험 병원비 통장 대신 5% 연금보험에 추가 납입하는 방법 어떨까요? 빙고. 자, 제가 저도 보험 컨설팅을 오래 해왔지만 사실 보험을 기본적인 보험 여러분이 실손보험이라든가 최소한의 3대 질병보험이라든가 그다음에 의료비 보험들 여러 가지 가입하고 계신 거 좋습니다. 그런데 내가 기존 보험이 있으시다면 계속 보험을 추가해 나가는 것은
굉장히 불필요한 행동이고 너무 많은 보험료가 지출되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기죠. 또 뭐 내가 가진 보험이 80세 만기인데 이걸 100세로 만기로 갈아타겠다고 80세 만기를 깨고 100세 만기를 또 갈아타고 내가 가입한 보험이 좀 보장이 부족하다고 이걸 깨고 또 다른 걸로 갈아타고 이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갈아타기 시작하면 평생 보험 갈아타다가 내 인생 끝나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내가 좀 보험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의료비 통장 준비하시거나 차라리 연금을 늘리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 달에 500만 원씩 연금을 평생 받을 준비가 되었다면 사실상 보험은 필요 없습니다. 실손 보험 하나만 들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죠? 내가 평생 500만 원씩 매달 나오는데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그죠? 아무리 치료비가 많이 들어가도 물론 내가 뭐 아주 중증에 걸려가지고 뭐 매덕씩 치료비를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그렇지 않다면 웬만한 질병들은 그냥 내가 실손 보험이 있고 한 달에 연금 500만 원 받으면 끝!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내가 지금부터 계속 보험을 늘려가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그거보다는 연금을 준비함으로써 오히려 내가 평생 받을 수 있는 소득을 확보하는 것 이것이 오히려 노후의 의료비에 대비해서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기본보험은 있으셔야죠. 기본보험이 있는 상태에서 연금과 의료비 통장이 올라가는 것이지 기본보험도 없는 상태에서 연금만 많이 가고 있다고 좋은 것도 아니라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주승님 63년생인데요. 국민연금을 60세까지 내고 63세 연금 받을 수 있는데 3년 후에 현재 가치는 얼마고 최저로 얼마, 최고로 얼마라고 연금 조회하면 뜨던데요. 그게 물가상승률 말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렇죠. 자, 국민연금공단 들어가셔가지고 내 국민연금 조회해 보시면 국민연금이 얼마라고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뭐 얼마를 내건 안 내건 관계없이 나와 있죠. 자, 근데 그 금액에 있어서 내가 물가상승률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물가상승률 거기 이제 수익률이거든요. 비슷한 개념이니까 그걸 내가 높게 넣으시면 실제로 연금액이 더 크게 보입니다. 낮게 넣으시면 연금액이 작게 보이고 예를 들면 내가 국민연금이 물가상승률 연동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물가상승률을 뭐 4%, 5% 높게 넣어버리면 이게 계속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나중에 굉장히 많이 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국민연금공단 들어가셔가지고 내 연금 조회할 때는 그냥 0으로 넣으셔서 조회하시는 것이 가장 보수적이다. 그렇게 하고 더 올라가면 좋은 것이고 설령 올라가지 않다 하더라도 그 금액은 보증해드리는 거니까 제가 보기에는 금액을 최저로 넣으신 상태에서 조회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푸우님 상품으로 2002년 7년 납으로 가입해서 완납하고 2028년 60세부터 종신형으로 연금 수령 예정입니다. 이 상품은 변동형 공시이율로 적립되며 현재 이율은 3.17%라고 합니다. 현재 적립금 기준으로 월 24만 원 정도 수령이라고 하는데 이걸 유지해서 연금 수령하는 게 나을지 해지하는 게 나을지 당근 연금 수령하셔야죠. 이건 무슨 말씀하세요? 자, 푸님 하고 계신 연금보험 2002년 상품이고요. 자, 납입 완료하셨고 나중에 연금 받으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수익률이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3.17% 그죠? 근데 사실 이게 초반에 최저보증률이 높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 당시에도 적립이 많이 된 상품이고 얼마를 내셨는지 모르겠지만 쓰진 않으셨겠네요. 어쨌든 낸 돈 대비 연금 수령액은 꽤 효과가 큰 상품입니다. 더군다나 2002년도에 가입하셨으면 연금이라는 상품이 연금을 지급할 때 쓰는 종신연금을 지급할 때 쓰는 경험 생명표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기대 여명을 보는 거죠. 얼마나 더 살 것인가를 감안해서 쌓여진 금액을 n분의 1로 나눠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2002년 상품이면 평균 수명 70세를 쓰고 있습니다. 70세. 그죠? 지금 평균 수명이 85세입니다. 지금보다 최소 10년, 15년 짧은 평균 기대 여명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내가 60세부터 연금 받을 때 지금 가입하신 분들은 85세까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낸 금액을 이 사람이 25년을 살 거라고 가정하고 n분의 1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떨어지겠죠. 근데 지금 푸님이 가입하신 2002년 가입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60세부터 10년간 살 거라고 생각하고 연금을 n분의 1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25분의 1 하는 것보다 10분의 1 하는 것이 훨씬 더 큰 금액이죠. 이해되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상품은 절대로 해지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종신연금형으로 수령하시는 것이 유리하다. 아시겠죠? 빨리 깨주기를 바라고 있을 거니까 절대 깨지 마시고 그것도 확정 기간 정도 수령하시면 안 됩니다. 얘는 무조건 종신연금형으로 수령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물론 푸님께서 오늘 내일 하신다. 그러면 빨리 확정으로 받고 가시는 것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평균 수명 기대여명 이상 사신다고 생각하시면 무조건 종신연금으로 수령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아시겠죠? 자, 차은혜님, 국민연금 최저로 내고 있는데 국민연금 금액을 올려야 하는지 개인연금은 따로 추가로 가입하는 것이 좋은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자,
국민연금은 최저로 내게 되면 낸돈 대비 가성비는 좋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한 달에 9만 원씩 내고 있는데 연금을 20만 원씩 평생 받을 수 있는 거죠. 낸돈의 2배를 평생 받습니다. 굉장히 좋죠. 하지만 금액을 올리면 올릴수록 연금도 올라가지만 가성비는 조금씩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0만 원 낸 사람이 20만 원 받았다면 20만 원 낸 사람은 40만 원 받아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조금씩 올라가면서 이 금액은 살짝 떨어지게 되죠. 자, 그래서 어떤 게 좋은 거라고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 적정 금액 정도는 한 20만 원 정도는 국민연금으로 내시는 것이 9만 원 낼 때보다는 가성비는 좀 떨어지지만 그래도 전체 총액 자체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굳이 여유가 없다면 모르겠지만 여유가 있다면 국민연금 한 20만 원 내시는 거, 이미 가입해서 내시는 거 제가 보기엔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올려봐야 한 10만 원 정도 더 올리는 거기 때문에 연금액이 더 올라가긴 하겠지만 내 노후에 큰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국민연금이 부족하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네, 개인 스스로 연금을 따로 준비하셔야죠. 그렇죠? 개인 스스로 연금을 준비하실 때 바로 5%, 6%, 7% 이 최저보장 연금 여러분이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연금 제가 말씀드렸죠. 5%, 6%, 7% 연금 드리는 거 아까 제가 설명드린다 그랬는데 이 연금은 굉장히 좋은 연금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사실 제가 좀 연구해 보니까 국민연금이 개혁이 된다면 국민연금보다도 훨씬 더 좋아지는 그런 연금이 되겠습니다. 내가 낸 돈에 대해서 5%, 6%, 7%를 불이해서 나중에 연금으로 쌓아서 연금으로 드리는 굉장히 좋은 연금이죠. 일반 연금이 금리 연동이기 때문에 수익률이 되게 낮거나 2, 3%밖에 안 주거나 변동하거나 그 다음에 변액연금 같은 상품들은 투자 수익이 연동하기 때문에 수익이 많이 날 가능성도 있지만 반대로 손실을 볼 가능성도 있는 거죠. 자, 그런데 5%, 6%, 7% 연금보험은 그런 걱정 없이 가입 시점에 연금액이 확정됩니다. 아시겠죠? 굉장히 좋은 상품입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죠. 조건이 뭐죠? 여러분 다 아시는 거지만 반드시 평생 연금으로만 수령하셔야 된다. 중간에 인출 가능하다? 안 된다. 하지 마셔라. 되긴 되는데 하지 마라. 해지하면 더 불리해진다. 그렇죠? 그래서 이 연금은 5%, 6%, 7% 연금들은 중간에 해지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페널티를 부과하고 그 페널티를 가지고 재원을 모아서 연금 받으시는 분들에게 더 많은 연금을 드리는 구조. 이게 바로 제가 톤틴 연금 구조라고 말씀드렸죠. 영상 다 있습니다. 톤틴 연금. 이게 뭐냐면 수익을 외부에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수익을 내부의 가입자끼리 나눠 먹는 우리나라에 있는 개와 비슷한 구조입니다. 개와 비슷한 구조. 그래서 돈이 필요해서 빨리 받아가는 사람에게는 적게 받아가고 돈이 여유가 있어서 늦게 받아가시는 순번이 늦으신 분들에게는 더 많이 받아가는 구조. 이게 개잖아요. 그죠? 결국은 이렇게 해서 가입자들 중에서 먼저 나가는 사람이 손해를 보는 것이고 늦게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이 더 이익을 보는 구조. 이게 바로 톤틴 연금 구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연금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보다 해보신다면 나름 굉장히 장점이 있기 때문에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구체적인 연금이 얼마가 나오는지 어떤 상품인지에 대해 알고 계신 분 싶으시면 저희 연금박사 상담센터 1800-3624 전화 주시면 저희 연금 전문가들이 시원하게 여러분께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릴리아님 9시 기다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몽당이님, 국민연금 어떻게 될까요? 말이 많은데 걱정이 됩니다. 라고 하셨는데, 국민연금? 개혁은 되겠죠. 근데 개혁은 되겠는데 굉장히 많은 분쟁이 있을 거고, 그래서 사실,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대가리가 멍청하면 손발이 고생한다고. 그죠? 네. 그래서 대가리가 잘해주면 손발들이 좀 이렇게 고생 안 하고, 그리고 잘 갈 것이고, 대가리가 멍청하면 손발이 많이 고생하겠죠. 근데 지금 보니까 손발이 고생하는 것 같아요. 사실. 그죠? 네. 그래서, 걱정이 되긴 하겠지만 어떻게든 또 가긴 가겠죠. 근데 결과적으로 이것이 후세대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고 자, 그러면서 현명한 안들을 좀 만들어내는 것인데 특별하게 어떤 가이드를 주지 않고 계속 공론화하겠다고 하게 되면 또다시 시간만 끌게 됩니다. 그죠? 네. 그러면 뭐 또다시 1년, 2년, 2년, 3년 또 밀리는 거죠. 그럼 결국은 기금고갈은 더 빨라질 수밖에 없는 구조, 나중에 후세대에게 더 어려움을 지울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되는 거죠. 저는 뭐 개인적으로 국민연금은 언젠간 사라지는 제도다. 그것이 뭐 30년 후에 사라질지 100년 후에 사라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제도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인구 구조에서는 존속이 불가능한 제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죠? 네. 근데 그걸 이제 수명 연장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계속 연명하는 겁니다. 연명. 그죠? 지금 이제 2055년 고갈인데 뭐 2070년까지 연명하고 90년까지 연명하겠다고 하겠지만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과연 이 제도가 존속이 가능할까 모르겠습니다. 뭐 특별히 그 대한민국이 엄청난 발전을 하지 않는 이상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네. 자, 어쨌든 그래서 뭐 100년 후의 일은 난 모르겠고 일단 네, 지금 우리 세대가 현명하게 살 수 있도록 빨리 개혁을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준이 아빠님 직장인인데요. 55세부터 퇴직연금 인출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가능하다면 인출해서 국내 5, 6% 배당주에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즉시연금에 가입하는 게 좋을까요? 참고로 연금박사님 5, 6% 배우자와 2개씩 4개 가입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이 아빠님. 자, 준이 아빠님, 퇴직연금 55세면 인출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인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네, 안 되고요. 해지하셔야 됩니다. 해지.
인출은 특정한 사유에만 됩니다. 뭐 6개월 이상 간병 상태가 되거나 뭐 갑자기 요즘 주택 사유가 되든가 어쨌든 특정한 사유가 있어야지 인출되는 것이고 아니면 그 계좌를 해지하셔야 됩니다. 해지. 인출은 물론 되죠. 연금 개시는 가능합니다. 연금 개시는. 근데 중요한 건 이 연금 개시라는 것은 퇴직금이 들어온 이후에는 연금 개시 가능한 것이고 내가 만약에 IRP에 추가 불입한 금액이시라면 이 추가 불입한 금액을 연금으로 이제 인출하실 수 있겠죠. 자, 그죠?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여러분 인출하실 때 매달 정기적으로 인출해서 왜냐면 너무 많이 한 번에 인출하게 되면 그 한도를 초과하게 되면 세금을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적당하게 인출해가지고 그걸 5, 6% 배당주 투자하는 건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죠? 네. 내가 연금이 충분하다면 배당주도 투자해볼 만 하거든요. 자, 그래서 대신에 너무 이렇게 변동성이 크지 않는 주식, 안전한 배당주를 꾸준하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배당이라는 것이 5, 6%라고 하지만 또 매년 준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사실. 그 다음에 그 금액 가지고 내가 투자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하시게 되면 지금처럼 뭐 세금이 그렇게 근데 지금 IRP에 있는 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게 추가 불입하신 금액, 세액공제 받으신 금액이라면 일시불 인출이 안 되거든요. 일시불 인출을 하시게 되면 세금을 다 토해내셔야 됩니다. 그죠? 퇴직금 원금이 들어가 있는 거라면 그거를 뭐 인출하시는데 세금이 적다 그러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세액공제 받은 추가 납입한 원금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금액 같은 경우는 세액공제 받았기 때문에 일부 일시 인출하게 되면 전부 다 그 종합소득과세 되거나 또 분리과세로 16.5% 내셔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서 꾸준하게 연금으로 인출하셔가지고 매달 뭐 50만 원, 100만 원씩 꾸준하게 인출하셔서 이걸로 적절하게 적립식 펀드라든가 배당주 사시는 거 제가 보기엔 그 아이디어 나쁘지 않습니다. 꼭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김전임 명 비과세 연금, 변액 연금 보험인가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잔액 상속 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말씀하셨는데, 자, 지금 현재 제가 6% 최저보증 연금 말씀드리고 있죠. 5, 6, 7이 있는데, 그 중에 6% 최저보증 연금, 택명에서 판매되는 연금입니다. 상품은 비과세 연금이긴 하나, 상품의 기본은 변액 연금 보험입니다. 여러분, 변액 연금 보험, 투자 수익이 연동하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안 좋으시죠? 트라우마도 있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죠? 사실 상품은 변액 연금 보험이기 때문에 낸 돈을 투자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투자하는 연금인데 6%를 최저보증한다는 사실. 아시겠죠? 무슨 얘기냐? 내가 해지하면 투자 손실이 귀속됩니다. 그러니까 손실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반면에 연금으로만 수령한다면 투자 수익과 관계없이 6%를 최저보증합니다. 자, 이렇게 상품이 그냥 조건이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연금 받으면 무조건 좋고, 연금 이외로 받으면 무조건 안 좋은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상품인데, 결국은 이렇게 해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6% 연금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해서 내가 쌓여있는 금액이 내가 낸 돈의 6%, 그 다음에 거치기간은 5% 이렇게 쌓여가지고, 내가 낸 돈은 1억인데, 쌓여가지고, 예를 들면 1억 5천까지 쌓였다. 그럼 1억 5천을 연금 개시 시점에 연금으로 나눠 받으시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받다가 내가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자, 일반적인 연금은 그냥 받다 돌아가시면 보증기간 정도만 지급하고 종료됩니다. 자, 그러면 보증기간으로 받아봐야 내가 낸 원금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최저보증연금의 가장 큰 장점, 내가 낸 돈 1억에 수익이 5천이 붙어 있습니다. 그럼 1억 5천을 가지고 연금 받죠. 이 중에서 내가 만약에 1,000만 원 받고 돌아가셨다. 그러면 내가 낸 원금 1억에서 1,000만 원 뺀 9천만 원을 여러분께 상속 시 지급하는 것 아니고요. 1억 5천, 원리금에서 1,000만 원 뺀 1억 4천을 전부 다 상속인에게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혹시 연금 받더라도 1억 5천 이상 보장하는 것이고 만약에 돌아가신다 하더라도 1억 5천은 무조건 보장한다. 이게 바로 최저보증연금의 가장 큰 특징이 될 텐데요. 자, 이 상속 시 세금은 어떻게 하냐? 세금은 자, 기본적으로 비과세를 가입하셨다면 이 비과세는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네트로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거기서 이자 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비과세를 가입하셨기 때문에. 자, 그런데 1억 5천 받는 것이 상속이 되지 않습니까? 상속이 되면 상속세는 또 다른 항목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상속세는 과세됩니다. 상속세를 면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돌아가셔가지고 물려주는 모든 자산에서는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산은 아닌 거는 상속세의 대상이 아니지만 내 자산이다, 내가 죽었다, 그럼 모든 자산이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내가 총 자산이 5억 10억밖에 안 돼가지고 상속세에서 공제를 다 받고 실제로 과세 표준이 거의 안 나오거나 세율이 거의 적용되지 않는 구간이라면 세금이 발생하지 않겠죠. 하지만 내가 총 자산이 20억, 30억이 돼가지고 결과적으로 내가 상속세를 내야 되는 상황이라면 결국 나는 상속세를 내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내가 총 자산이 20억인데 최저보증연금이 1억이 있다. 그러면 21억에 대한 세금을 내시게 된다는 사실이죠.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니까 이자 소득 비과세 부분과 상속세 과세 부분은 명확하게 구분해서 생각하셔야지. 내가 무슨 이 상품이 비과세가 된다 그래가지고 이자 소득세도 안 내고 상속세도 안 낸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잘못된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세 항목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이 월급 받을 때 소득세 내시죠? 그걸 소득세를 가지고 기름 넣으면 유류세 내시죠? 그걸로 담배 피면 개별소비세 내시죠? 다 내는 겁니다. 내가 소득세를 냈으니까 딴 거 세금 안 냅니까? 다 냅니다.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다 내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생각하면 대한민국은 세금을 너무 많이 걷어가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 것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도대체 월급 받을 때 1, 20% 세금을 갖고 왔는데 이거 할 때 세금, 저거 할 때 세금, 뭐 할 때 세금 다 세금이니.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 그렇습니다. 저는 국가가 세금을 걷어가는 것에 대해서 불만 없습니다. 국가가 세금을 많이 걷어가도 좋습니다. 대신에 잘 쓰라고, 잘. 걷어가면 그 세금 가지고 할 일이 뭐야? 그 세금 가지고 모든 국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잘 만들어주는 것이, 국가를 잘 돌리는 것이 세금이 하는 일인데, 그 세금 걷어가지고 이상한 데 쓰고, 그죠? 다 날리고, 그죠? 그 다음에 정치인들만 다 가져가고, 그죠? 사업했다가 또 날리고. 이래가지고 국민들을 불행하게 만들려면 세금 걷어가지 마라. 난 주기 싫다, 사실. 아시겠죠? 그런 거 생기면 안 될까? 내가 마음에 들면 주고, 마음에 안 들면 세금 안 내고. 지금같이 대한민국 여당이고 야당이고 관계없이 지금같이 정치하는데 세금 내기 싫다, 진짜. 진짜. 정치하신 분들 세금을 걷어간 만큼 똑바로 정치하셔서 나라를 잘 운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원면장님 오셨네. 반갑습니다. 늘 푸른 나무님, 비적격 연금 연봉 기준 얼마 기준일 때 비적격이 유리하고 적격이 유리하고 연봉 기준선은 어느 정도 될까요? 자, 비적격 연금은 세제 비적격이기 때문에 가입하신 금액에 대해서 연금 탈 때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는 비적격 상품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연봉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연봉이 1,000만 원이신 분이나 연봉이 1억인 분이나 연봉이 100억인 분이나 관계없이 똑같이 한도가 주어집니다. 1인당 월 150만 원, 일시불 1억까지의 비과세 한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연봉과는 관계없이 내가 얼마를 벌었건 관계없이 내가 가입한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세제 한도 기준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연봉과는 아무 문제 상관없습니다. 다만 적격 연금 같은 경우에는 세액공제 상품이기 때문에 세액공제 상품도 사실상 연봉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이 연금저축, IRP 같은 세제 적격 연금들이 소득공제였습니다.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내가 연금을 가입하게 되면, 납입하게 되면 연말정산 때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겁니다. 소득에서 공제해주기 때문에 똑같이 100만 원을 공제해줘도 1억이신 분이 공제받는 것과 1,000만 원이 공제받는 것과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왜냐면 소득이 1,000만 원밖에 안 되는 사람은 세율이 6%밖에 안 되기 때문에 1,000만 원 공제받아 봐야 6% 세금을 절세하는 것이지만 내가 연봉이 1억이신 분들은 1억에서 내가 100만 원 공제받게 되면 세율이 무슨 35%씩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똑같이 100만 원 공제받아도 35만 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소득공제제도는 소득에 따라서 공제 구간이 다르기 때문에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세율이 높으신 분들이 더 유리한 구조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2014년부터인가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지 않습니까? 소득공제는 공제받는 건 좋은데 고소득자가 더 많은 혜택을 받는다. 그래가지고 이걸 바꿔버린 게 세액공제로 바뀐 겁니다. 세액공제를 바꾼 이후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냥 관계없이 네가 납입한 금액이 얼마를 돌려줄게입니다. 네 소득에 관계없이. 그런데 한 가지 구간을 뒀죠. 그래가지고 연봉이 5,500만 원 이하이신 분들은 16.5%를 환급받는 것이고 연봉이 5,500만 원 초과되신 분들은 13.2%를 환급받아서 오히려 소득이 많으신 분들이 더 환급액이 적도록 만들었다는 구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늘푸른 나무님, 내가 적격 연금을 가입하고 계신다면, 비적격은 관계없고요. 적격 연금을 가입하고 계신다면 연봉 5,500만 원, 그 다음에 내가 사업자라면 사업 소득 금액 4,500만 원 이하인 것이 세제 적격을 환급받는 데 유리하다.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저스님 반갑습니다. 김아로마님 반갑습니다. 생방송 처음 들어오셨는데 감사합니다. 광화문 연가님, 연기연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년 연기하면 7.2% 추가 수령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가상승분은 별도인가요? 그럼요. 물가상승분은 별도죠. 물가상승분은 조기 수령 하나, 연기연금 하나 같이 올라가는 것이고, 여기 물가상승 올라가는 것에서 내가 조기 수령하면 좀 더 깎이는 것이고, 연기연금 하게 되면 더 올라가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1년 지났는데 물가가 3% 상승했다. 그리고 내가 1년 늦춰받았다. 그러면 7.2에다가 3% 더한 10.2%를 연금을 더 올라가게 되겠죠. 이해되시겠죠? 네. 근데 어쨌든 내가 많이 받는 것은 느껴지시겠지만, 연기연금은 연기하는 것에 대한 그분에 대한 혜택이지만, 물가상승률은 전체 가입자가 다 올라가는 것이고, 또 국가도 물가상승률이 더 올라가시는 거기 때문에 사실 추가적인 혜택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배제크님, 부동산에서 개인연금으로 시선이 바뀌어야 해요. 국민들의 시선요. 맞습니다. 그렇죠? 부동산은 묶이는 자산, 연금은 쓰는 자산. 그렇죠? 부동산에 국민들이 많이 투자할수록 자산은 묶이게 되고, 그러면 대한민국은 돈이 돌지 않게 되고, 돈맥 경화가 되고, 그러면 국가는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연금을 많이 가입하게 되면 연금은 쓰는 자산, 연금을 많이 가입하면 결국은 써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한 달에 500만 원 받는데, 연금 받는데, 어차피 내가 이번 달에 다 써야지 돼요. 다음 달에 또 500만 원 나오는데 내가 아껴서 뭐 하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500만 원 나오는데 뭘 아낍니까? 다 써야지. 그죠? 자, 이러기 때문에 연금을 많이 가입하게 되면 사람들이 돈을 사용하고 쓰기 때문에 결국은 자산이 순환하게 됩니다. 그러면 경제가 훨씬 더 활성화되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번 기회에 부동산에서 연금 자산으로 더 많이 옮겨줘야 될 것이고, 이걸 위해서 국가가 사적 연금 활성화의 정책에 더 많은 지원을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수원민정님 좋아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좋아요. 구독도 눌러주십시오. 자, 오선홍님, 이해할 수 없는 답답한 소식, 신뢰성 없는 말, 속 시원히 갈 길을 알려주신 대표님, 방송 같이 하려고 오늘도 방문했어요. 감사합니다. 제 얘기가 여러분에게 속 시원한 또 준비가 되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정책 담당자는 아니니까 속 시원하게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속 시원한 사람들도 이렇게, 정책 담당자만 되면 이렇게 애들이 이상해지나? 이렇게, 이렇게 말을 못하는 건지, 아니,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없는 건지, 똑같은 말을 해도 좀 이렇게 좀 시원하게 얘기해가지고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결해야 줘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하고 기면 기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아닌 것 같아요. 좀 기다려보세요. 어떻게 논의하다 보면 나오겠죠. 자, 이렇게 나가는 것이 과연 시원한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네. 항상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확실하게 점검하는 것, 그것이 결과적으로 해결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자, 김아로마님, 안녕하세요. 62년생으로 연금 개시를 기다리고 있는데 요즘 국민연금 불안한 시기라서 조기 수령 받을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은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자, 62년생이시면 지금 이제 환갑 넘으셨네요. 그쵸? 국민연금이 불안하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62년생 김아로마님께서 연금을 많이 받아가시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불안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국민연금 언제 불안해지냐면 2055년 지나야 불안해집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죠? 이미 국민연금 납입 완료하신 분들은 납입 완료했기 때문에 수급권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는 어쨌든 지급해야 됩니다. 거기다가 기금도 지금 1000조 가까이 쌓여있고 앞으로 1700조까지 올라간대요. 그러니까 김아로마님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이 국민연금을 내가 돈이 필요하다면 조기 수령하셔야 되겠지만 굳이 돈이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조기 수령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아시겠죠? 김아로마님께서 국민연금을 평생 받으셔가지고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국민연금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돌아가신 난 이후가 문제입니다. 사실 지금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연기연금 하셔서 더 많은 연금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한옥마을 김광성님,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별도 개인연금에서 연금을 또 받으면 감액이잖아요 라고 하셨는데, 자, 공무원연금 받고 계신 분들 연금 개시한 이후에 소득이 있으면 감액됩니다. 국민연금은 이번에 국민연금 개혁안에서 연금 개시 이후에 소득이 있으면 감액되는 제도를 지금 현재 없애겠다고 나왔는데, 아마 이거 없애면 공무원연금도 없애지 않을까요? 자, 그런데 어쨌든 공무원연금은 소득이 있으면 평생 감액됩니다. 자, 그런데 이 소득의 기준이 세 가지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임대소득도 사업소득에 포함되는 거죠. 원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요 세 가지 소득을 기준으로 전년도 공무원연금 평균 연금월액 대략 한 280만 원 정도 요 이하가 있으시면 괜찮고 이상이 있으면 연금액이 감액되기 시작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개인연금은 뭐다? 개인연금은 연금저축 IRP는 연금소득이고, 그 다음에 개인연금 비과세연금 같은 경우에는 이자소득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실 해당도 되지 않겠지만 이 개인연금 받으시는 것은 근로사업 임대소득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연금을 많이 받으신 건 관계없이, 이자를 많이 받으신 건 관계없이, 배당을 많이 받으신 건 관계없이 공무원연금에 감액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공무원연금, 국민연금에 감액되는 소득은 근로임대사업 요 세 가지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이외의 소득은 얼마가 있던 관계없이 연금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아시겠죠? 정확하게 이해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배테크님 맞아요. 자산, 연금자산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자, 0102님 감사합니다. 머루님,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은 무조건 다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갈수록 돈이 있어도 은행에 돈 넣지 않고 있어요. 기초연금 받아야 하고. 그죠? 네. 그죠? 근데 65세 이상 무조건 다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재원 마련이 쉽지 않죠. 그리고 65세 이상 다 주다 보면 또 대기업 회장님들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약간 더 가리는 작업도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네. 자, 산타님, 박사님, 아버지와 딸이 사는데 딸의 수입과 예금도 아버지의 기초연금에 영향을 주는가요? 주지 않습니다. 네, 기초연금은 본인 소득,
기초연금 대상자의 본인 소득과 본인 재산만 보는 것이지 딸의 수입과 예금은 전혀 보지 않습니다. 아들이 이재용이야. 아들이 이재용. 그럼 나는 기초연금 대상이야. 기초연금 받습니다. 그죠? 아시겠죠? 네. 자, 내추럴님, 기초연금 받기 힘들더라고요. 분양받은 아파트 중도금 자식한테 빌려서 갚고, 기존집 매도 갚았는데, 서류 제출도 하라 해서, 통장거래 확인도 안 되고, 근데 나중에 지인 간 거래는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기초연금 탈락이네요. 라고 하셨는데, 아이고, 주변에 이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뭔가 지급 기준이 공평하지 않다는 게 많아요. 그렇죠. 사실, 기초연금이라는 게 딱 기준 가이드 가지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좀 문제가 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일단 내 돈이 사라졌는데, 뭐 그런 부분에서 다 증명을 해야 되는 것이고, 지인간 거래 또 인정도 해주지 않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을 좀 미리부터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초연금 30만원, 얼마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노후소득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래도 좀 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겠죠. 특히 이제 사실 우리 내추럴님 같은 경우에는 의도적이지 않고 어쩔 수 없이 그런 경우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제 국가에서는 이 사람이 의도적으로 재산을 빼돌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자, 이런 부분들이 좀 현실적으로 개선되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자, 흥혜라님, 연금 든 사람이 부동산 가진 사람이 기초연금 사는데 더 불리하더라고요. 그쵸? 연금 든 사람이 더 불리해요. 부동산 가진 사람보다. 이게 문제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집 사면 유리해지고, 그 다음에 금융자산 갖고 있으면 불리한 나라예요. 그죠? 이게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꾸 집을 사지. 그죠? 그래서 이런 제도를 빨리빨리 바꿔주는 것이 국가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 방송 보신 분 중에서 국회의원, 정치인분 계시다면 제발 결국은 우리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국가를 살리기 위해서는 부동산보다 연금, 금융자산이 훨씬 더 활성화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연금이라도 금융자산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더 유리한 조건을 줘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부동산 가진 사람들에게 더 유리한 조건을 주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부동산 살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시겠죠? 꼭 정책을 원점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호이랑케비님, 박사님 안녕하세요. 지금 뉴스에서 국민연금 개혁에 관한 보도를 하는데요. 왜 이렇게 한심해 보일까요? 의정자들의 머리에는 뭐가 들었는지, 심지어 숫자 없는 내용을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핑퐁으로 국회에 넘겨서 뭘 하겠다는 건지 한심합니다. 어차피 총선 후에 윤곽이 나올 것 같은데 이것도 누더기로 될 듯합니다. 맞습니다. 그죠?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대가리가 멍청하면 손발이 고생한다고. 국민들이 고생하는 이유가 대가리가 멍청해서 그래요, 사실. 어쨌든 그래서 결과적으로 개혁을 할 때도 일정한 가이드를 줘야 되는데, 사실 이번 정부가 과거에 몇 번 정책을 몇 개 냈다가, 옛날에 뭐지? 5세 초등학교 입학 정책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정책을 먼저 발표했다가 욕먹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정부 도로 아미탑을 됐습니다. 없던 일이 됐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 정책도 괜히 잘못 냈다가 욕먹어가지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제 모호하게 발표를 한 거죠. 자, 그런데 과거의 정책들은 아무런 논의 없고 예고도 없이 그냥 달랑 갑자기 정책을 뜬금없이 내놔가지고 문제가 된 것이었고, 국민연금은 이미 수많은 국민들이 다 문제를 알고 있고 문제 제기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때는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공론화해가지고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 라고 아니라 지금은 가이드를 줘야 될 때입니다. 가이드. 국민 여러분,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인데 연금 보험료를 15%까지는 올려야 됩니다.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1% 2% 조정할 수 있겠지만 15%는 돼야 됩니다.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이렇게. 그렇지 않고 아무것도 안 주고 그냥 알아서 하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죠? 또 여러 가지 요번에 뭐라 나더라? 나중에 또 봐서 하겠대. 국민연금 개시를 늦추는 것든, 그런 65세에서 67세, 68세로 늦추는 안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좀 안 하고, 나중에 계속고용 여건이 성숙되는 걸 봐서 하겠대요. 성숙이 되면, 그때 연금 개혁 안 돼요, 그때. 지금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안 하면. 그죠? 참 이런 거 보면,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갔더니 애가, 게임하고 있어. 아빠가 공부를 하라고 한 거예요, 공부를. 야,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그랬더니 애가 뭐라고 하냐면, 아빠, 공부는 스스로 해야 됩니다. 제가 스스로 공부할 생각이 들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제가 스스로 공부할 생각이 들면 그때 가서 공부 열심히 할게요. 그때 아빠가 생각해보니까, 그래? 네가 공부 열심히 스스로 하는 게 좋지. 그래, 그럼 기다릴게. 그럼 됩니까? 안 되죠. 안 되죠. 공부는 공부할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그쵸? 네. 공부할 타이밍이 있어. 지금 공부해야 될 시점에 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은 공부해야지. 지금 게임하고 있으면 안 되지. 그죠? 나중에 가서 공부하려고 해봐야 이미 늦었어요. 그리고 그런 얘기하는 애는 평생 놀아. 공부할 생각 안 들어. 아시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를 그냥 나중에 한번 두고 봐서 성숙되고 나와서 그때 가서 생각해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참 답 없는 내용입니다. 그죠? 네. 자, 흥혜라님, 부동산 가진 사람보다 자산 연금 가진 사람이 더, 국가가 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머루님 안녕하세요. 저는 11월 6일 날 10년 동안 비과세 저축보험으로 넣어서 만기가 되어서 이번에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연금 전환하는 게 좋을까요? 금액은 4천, 종신으로 하는 게 나을까요? 자, 우리 머루님 지금 저축보험을 만기 되신 거잖아요. 만기 되시면 연금 전환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왜? 저축보험을 연금 전환한다는 얘기는 그게 만기 금액을 찾아가지고 그걸로 연금으로 재가입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저축보험 찾아가지고 거기서 연금 전환 해봐야 더 좋은 연금이 안 나옵니다. 그 더 좋은 연금 있으면 바로 연금 전환 하시면 되겠지만 그럴 바에 어차피 내가 연금 전환 하나 찾으나 똑같아요, 조건은. 자, 그럼 찾으셔가지고 지금 나와 있는 연금 중에 제일 좋은 연금보험으로 가입하십시오. 그게 낫습니다. 아시겠죠? 그냥 있는 거를 전환해봐야 어차피 거기서 전환하셔도 그 만기된 저축보험을 찾아가지고 찾은 금액으로 그 회사에 있는 연금보험을 재가입해 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나는 뭐냐면 내가 선택할 권리가 생긴 겁니다. 굳이 내가 그 회사에 있는 연금이 좋으면 그걸 하시는 거지만 만약에 그게 안 좋다면 그걸 찾으셔가지고 수많은 보험사의 연금 중에 제일 좋은 연금을 여러분 찾아가지고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연금 전환 하지 마시고 찾으셔가지고 더 좋은 상품으로 바꿔 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 게 궁금하시면 저희 센터 1800-3624 전화 주시면 저희 연금 전문가들이 여러분께 다 알려주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 센터 1800-3624 전화 주시면 연금 전문가들이 연금에 대한 모든 솔루션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침햇살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5% 연금 기존 보험에 추납이 나을까요? 5% 연금보다 하나 더 가입하는 게 나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만약에 내가 최저보증 연금 5%, 6%, 7% 연금보험을 가입하시면서 이미 가입했다라고 하시게 되면 뭐 기존 연금에 추가 납입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죠? 근데 어차피 연금액의 차이는 똑같으니까요. 자, 그런데 지금 5% 연금 가입하신 거라면 지금 6% 연금이 나와 있거든요. 사실 5% 연금보다 6% 연금이 연금액이 좀 더 좋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꾸준하게 납입할 자신이 있다. 그러시면 5% 연금에 추가 납입하시는 것보다 6% 연금을 새로 가입하시는 것이 연금액은 더 유리해집니다. 아시겠죠?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방송님 좋아요 감사합니다. 김지아님, 비과세 6% 연금 남자 연금 개시 지급률, 여자 연금 개시 지급률은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셨는데 나이에 따라 약간 다릅니다. 남자가 지급률이 좀 더 높고 여자가 지급률이 좀 더 낮습니다. 남자가 5%면 여자는 한 4.8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남자는 일찍 돌아가시고 여자는 오래 살기 때문에 보험회사 입장에서 오래 사신 여성분들에게 더 낮은 금액을 줘야 되는 것이죠. 자, 정확한 지급률은 저희 센터 1800-3624 전화 주셔가지고 본인 생년월일과 언제 개시하실 것인지 이런 것들을 다 알아야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호이안 키비님, 결국 내 노후는 내가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진리인 것 같습니다. 국가는 나의 노후를 책임져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박사님 말씀대로 개인연금에 대해서 더 보강을 해야겠습니다. 국민연금 176만원 받을 예정이지만 주택연금까지 활용하면 기본적으로 300만원 플러스 알파를 준비하겠습니다. 몇 년 전 박사님 만나서 노후 준비를 했던 것이 감사할 따름입니다. 감사합니다. 호이안 키비님. 자, 어쨌든 공적 연금이 부족해서 개인연금까지 넘어와야 하는 사실, 이 사실이 좋은 현실은 아닙니다. 슬프죠, 슬퍼. 그죠? 원래 공적 연금으로 다 해결되면 제일 좋겠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공적 연금이 미흡하고 여러 가지 저출산이라든가 고령화 이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공적 연금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상황에서 내 개인 스스로 뭔가를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죠? 그 중에 한 축, 개인연금 반드시 준비하셔서 여러분 노후 준비 잘 하시기 바라겠고, 특히 60세가 넘으셨다면 주택연금도 꼭 알아보셔가지고 내가 평생 모은 집 연금으로 잘 쓰고 가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정호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푸님 감사합니다. 박사님 확실하게 정리해 주시는 믿음이 확 오늘 내일 하지 않고 오래 살게요. 그리고 65년생 남편이 국민연금 반환금을 1,400만 원 정도 내려고 하는데 문의하니 3개월 수가 84개월이라고 합니다. 반환금을 내는 게 맞는 거죠? 그럼요. 84개월이면 7년입니다. 7년. 자, 맞죠? 네, 7년. 네. 자, 내가 낸 돈을 원금을 회수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3개월 쓰거든요. 국민연금에 보면 국민연금 내가 냈을 때 나중에 이 낸 돈을 언제 얼마만큼에 빨리 돌려받을 수 있냐라고 할 때 그게 3개월 씁니다. 내가 낸 원금을 회수하는데 걸리는 기간 84개월이면 내가 낸 원금을 연금으로 받아가지고 84개월 만에 회수할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부터 7년 더 사시면 2배, 또 7년 더 사시면 3배 이렇게 되시는 거잖아요. 그죠? 3개월 수가 보통 100개월 안쪽이면 되게 좋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 푸님 3개월 수가 84개월이라고 하시게 되면 무조건 하시는 것이 좋겠죠. 물론 내가 오늘 내일 돌아가신다면 안 되겠지만 평균 수명, 기대명 이상 사신다면 무조건 유리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은혜님 감사합니다. 삐삐님, 퇴직금은 일시 수령하는 게 유리하다고 들었습니다. 목돈으로 받아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저보증연금 가입해야 할까요?
퇴직금을 일시 수령하는 게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죠? 연금으로, IRP에서 연금으로 받으시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는데, 다만 IRP에서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 30%를 할인해 드리고 있는데, 퇴직소득세 자체가 크지 않으신 분들은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 할인이. 그리고 IRP에서 내가 잘 운영해가지고 수익을 잘 내면 좋겠지만, IRP에서 수익을 내려고 했다가 오히려 손실을 보는 분도 계시고, 괜히 그냥 예금으로만 운영해가지고 낮은 금리로 운영하신 분들도 계시다는 거죠. 자, 이런 분들은 IRP에서 연금으로 받으시게 되면, 세율 혜택은 조금 받을 수 있지만 수익률은 얼마 안 된다. 이러신 분들은 일시로 수령해가지고 쓰시지 마시고 일시로 수령해서 그거를 최저보증연금을 통해서 연금을 늘리시는 거 제가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퇴직금을 일시로 수령해서 더 좋은 연금으로 가입하겠다. 그런 건 말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퇴직금을 일시 수령해가지고 날려버린다. 그걸로 뭐 주식하겠다. 그걸로 내가 뭐 딴 거에 날려버리겠다. 그러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일시 수령하는 것이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니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토라님, 박사님, 저는 51세 주부고 임의가입으로 9만원 내고 있어요. 연금 납부액을 18만원으로 올리고 싶어 연금공단에 물어보니 18만원으로 60세까지 납입 시 연금액이 5만원 정도 더 올라간다고 합니다. 3개월 수는 50개월이고요.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연금을 9만원 더 내가지고 연금액이 더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한 달에 5만원씩. 뭐 몇 달을 더 내시는지 모르겠지만 51세시면은 이제 앞으로 9년 더 내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9만원이면 1년에 100만원 더 내시는 거고 앞으로 9년 더 내시면 한 900만원 더 내시는 거거든요. 900만원 더 내고 연금액이 한 달에 5만원, 1년이면 60만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10년이면 600만원인데 3개월 수가 50개월은 아니거든요. 50개월 나올 일은 아니고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국민연금을 조금 더 올리시는 거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3개월 수가 50개월이라면 무조건 하셔야 되는 거지만 실제 낸 돈 대비 3개월 수가 50개월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면 내가 지금 연금을 9만원 더 올리면 연금액이 한 달에 5만원 올라간다. 이런 거는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거든요. 실제로는 원래 9만원 더 올리면 한 7, 8만원 이상 올라가 줘야지 좋은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그런 거 꼭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지금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3개월 수 50개월이라면 진짜 좋은 겁니다. 이건 어쨌든. 자, 그러니까요. 네. 우리 알토라님 꼭 한번 물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디 갔냐? 그 다음에. 이거. 어쨌든 9만원 쭉 내시는 거 가성비는 제일 좋지만 18만원 정도 내시는 것도 나쁘진 않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김희수님 반갑습니다. 제 방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석영님, 연금 박사님의 노후연금이 궁금합니다. 저는 노후연금, 네, 국민연금 가입하고 있고요. 저희 집사람은 공무원입니다. 그죠? 공무원연금 같이 준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연금 꾸준하게 10년 넘게 불입해 왔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저는 연금으로는 이미 500만원 준비가 끝났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평생 일할 겁니다. 평생 할 일과 평생 소득을 준비하는 것. 이것이 노후 준비의 핵심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금 가입하고 있고, 연금도 가입하고 있습니다. 네. 자, 최근에 좋은 거 다 하고 있습니다. 네. 남영아님, 반갑습니다. 박은정님, 보험사는 왜 시중금리보다 낮은 공시율을 주는 건가요? 라고 하셨는데, 보험사는 시중금리보다 낮은 공시율이 아니고, 시중금리보다 높은 공시율을 줄 때도 있고, 낮은 공시율을 줄 때도 있습니다. 금리가 낮을 때는, 실제로 공시율이 보험사 공시율이 높았고요. 지금 금리가 급격히 올라오다 보니까, 보험사는 공시율을 그거 못 따라가는 겁니다. 왜냐면, 자, 은행의 시중금리와 보험사의 공시율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 은행의 시중금리는 오늘 가입하시는 분, 예적금 가입하시는 분들에게만 적용하죠. 그죠? 이해되시겠죠? 만약에 은행의 시중금리가, 2%에서 3%, 4%를 올렸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 가입하신 분들도 전부 다 4%를 올려주겠다는 게 아닙니다. 오늘 예적금 가입하시는 분들부터 4%를 올려드리겠다는 겁니다. 이게 은행의 금리, 시중금리죠. 근데 보험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보험사는 공시율을 2에서 4로 올려버리면 과거에 지금 현재 가입해 있는 모든 보험 상품의 공시율이 같이 올라가 버립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함부로 못 올리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자, 그래서 보험사가 낮은 것이 아니라 보험사는 과거의 모든 자산에게도 다 적용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은행은 얍삽하죠. 은행은 오늘 가입하는 사람부터 적용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율 불이 체계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떨어질 때는 공시율이 더 서서히 떨어집니다. 그죠? 왜냐면 과거에 가입한 사람들에게도 어차피 다 적용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금리가 올라갔을 때도 얘네가 서서히 올라갑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공시율은 그렇게 등락폭이 크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봉주님 반갑습니다. 김정혜님.
저는 아이 낳고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낼 때까지 기르느라 추납부 기간이 45개월 정도 됩니다. 연금 기록 후 소득 대출이 그대로라면 연금률이 얼마간이라도 오르기 전 9%일 때 추납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소득 대출이 그대로라면 12, 15% 요율로 국민연금을 내도 받는 연금은 그대로라는 거지요. 그죠? 자, 소득 대출은 현재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면 사실상 추납을 뭐 나중에 하시는 것보다 지금 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임의 가입자시라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가 정할 수 있거든요. 물론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지금 12, 15%로 오르게 되면 임의 가입자의 최저 보험료도 오를 가능성은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국민연금을 많이 내는 것이 그렇게 또 불리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뭐 이런 거는 이런 제도의 변화 때문에 내가 언제 낼까, 지금 낼까, 나중에 낼까를 결정하시지 마시고 내 돈이 있으면 지금 내는 것이고 돈이 만약에 없다, 그럼 굳이 무리해서 내실 필요 없고,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추후 납부는 사실 일찍 하는 거 그렇게 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유리한 게 별로 없어요. 뭐 일찍 돌아가시면 오히려 더 불리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추후 납부는 연금 받기 직전에 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 그때 보험료가 오르면 또 오른 만큼 내면 되는 겁니다. 그죠? 네, 뭐 45개월이시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한 달에 보험료가 10만원이면 450만원, 20만원이면 900만원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무리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자, 이승우님 반갑습니다. 서희수님, 안녕하세요. 종신보험 10년 납 가입하고 있는데 2018년에 가입해서 납입하고 있는데요. 해지를 할까 그냥 지속할까 생각하고 있는데 좋은 의견 듣고 싶습니다. 종신보험 10년 납 가입하셨습니다. 종신보험은 돌아가셔야 받는 것이죠. 사망보험이기 때문에 지속하셔가지고 나중에 상속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가입해서 지금 이미 5년씩 냈는데 이걸 왜 깹니까? 그죠? 네. 그래서 꾸준하게 유지하셔가지고 납입 완료하셔서 나중에 사망보험금을 자녀에게 물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걸 내가 뭐 연금 전환하겠다거나 중도 인출하겠다거나 뭐 해지하겠다거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러면 죽 써서 보험사 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가장 잘 이용하시는 방법은 꾸준하게 유지하셔가지고 나중에 사망 시에 사망보험금으로 물려주시는 것이 제일 좋다. 아시겠죠? 만약에 이걸 내가 깰 거거나 연금 전환하거나 뭐 중도 인출할 거다. 그럴 경우에는 지금 깨십시오. 그냥. 어쨌든 끝까지 갈 거면 제대로 갈 거면 끝까지 가고, 그렇지 않고 중간에 깰 거면 지금 깨는 게 낫다. 자, 늘 푸른 나무님 감사합니다. 우홍진님, 국민연금에 크레딧 제도가 있던데 저희도 사회자녀라 해당되는 것 같은데 자세한 내용 부탁드립니다.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이죠. 출산 크레딧. 이게 몇 년도더라? 2006년인가? 언제부터 출산한 경우에 출산한 사람들에게는 가입 기간을 인정해 줍니다. 그죠? 네. 그래서 요 정확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전화하셔가지고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요번에 출산 크레딧을 한 자녀까지 적용한다고 하는데 결국은 아이 낳으신 만큼 지금은 이제 두 자녀까지 적용하고 있으니까 두 자녀, 세 자녀에 대해서 일정한 기간을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내가 그러니까 가입 기간이 내가 원래는 뭐 240개월인데 하나 낳았다. 그러면 이게 6개월 더 주든가?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걸 인정해 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기간을 늘려드리는 제도. 그래서 연금액을 더 올려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제도이기 때문에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기간을 인정해 드린다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수님, 참고로 저는 나이가 70대입니다. 선생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70대이신 분, 이제 70대이시면 70대이신 분이 종신보험을 가입하셨다. 이거 상속 목적으로 가입하신 거 말고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죠? 뭐 저축 목적으로 종신보험을 가입하시면 안 되는 거고, 70대가. 그죠? 자, 그래서 70대이시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 쭉 불입하셔서 언제 뭐 앞으로 뭐 오래 사셔야 되겠지만 돌아가시게 되면 그때 자녀에게 상속해 주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장혜수님, 좋아요 감사합니다. 김순자님 감사합니다. 김행성님 감사합니다. 박경환님 감사합니다. 허니배우님 감사합니다. 렐리아님, 60세 퇴직 이후에 재취업을 하게 되었을 경우 국민연금을 더 받기 위해 임의계속 가입을 하고 싶다면 낼 금액의 50%는 회사에서 내주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네, 60세가 지나고 나시면 국민연금을 납입 의무가 종료되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내고 싶으면 임의계속 가입 통해서 더 내실 수 있습니다. 연금 받기 전달까지 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60세 이후부터는 의무가입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가 내줘야 될 의무가 사라집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퇴직하지 않고 기존 직장 다니셔도 60세 생일 전까지는 회사가 내가 반이지만 생일이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 내가 다녀야 됩니다. 내가 9%를. 아시겠죠? 내가 다른 회사에 취업하신다고 해서 회사가 내주지 않습니다. 회사도 내주기 싫어요, 사실상. 근데 내라고 하니까 내주는 거지. 60세가 땡 치니까 이제는 더 이상 내줄 의미가 사라졌는데 뭐하러 종업원을 왜 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선택해서 9% 다니시겠다? 그건 오케이. 하지만 회사가 반을 내주지는 않습니다. 설순자님 반갑습니다. 정한규님, 6% 연금보험은 어디서 가입할 수 있어요? 네, 6% 연금보험은 1800-3624 연금박사 상담센터 전화 주시면 저희 연금 전문가들이 가입 상담, 비교 분석까지 해서 과일리까지 전부 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센터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화수님, 박사님의 시원시원한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자, 유지하시라고요. 네.
박경화님, 오늘 반환이 지금 납부 신청했는데 지금 납부하는 거 괜찮을까요? 네, 반납은 일찍 하시는 거 나쁘지 않으니까 빨리빨리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정정님. 박사님 안녕하세요. 54세 추남 문의하니 3개월 수 47개월 나옵니다. 배우자는 내년에 100만원 정도 연금 수령합니다. 그래도 추납해야 하나요? 자, 나중에 한 명은 유족으로 국민연금 포기하는데 어떤 게 좋은 방안일까요? 나중에 제가 유족연금으로 받게 되는 금액이나 제가 타는 연금액이나 금액이 별 차이가 안 나서요. 그렇죠. 네. 자, 이런 경우에 두 분이 배우자가 큰 연금액 차이가 없으시다. 그러신 분들은 국민연금 잘 불입하시고, 각각 불입하시고, 그리고 나서 오래오래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유족연금이라는 것이 두 분 중에 한 분이 사망하신다면 굉장히 불리하거든요. 이렇게 두 분 다 가입하신 경우에는. 하지만 결국은 유족연금 발생이라는 것이 언젠간 두 분 중에 한 분은 사망하셔야 된다는 사실인데, 우리가 일찍 사망할 걸 가정하고 연금을 준비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두 분이 최선을 다해서 연금을 준비하시고, 어차피 내가 연금액이 비슷하다면 서로 유족연금 덕볼 일은 없거든요. 나도 받고 있고 저 사람도 받고 있는데 비슷하다. 이분 돌아가시면 끝나는 거고, 이분 돌아가시면 끝나는 겁니다. 어차피. 그러니까 내 연금 늘리셔가지고 각각 연금을 많이 늘리셔서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승훈리님, 연금개혁 내용 중 소득대체율 얘기도 나오는데 재정건전성과 어떻게 조화로운 해법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일단 소득대체율을 올리자는 안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내는 보험료도 올리는 만큼 연금 받는 금액도 올리자는 거죠. 자, 그러면 얘도 올리고 얘도 올리면 어차피 기금 고갈되는데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얘를 올리고 얘를 깎아야죠. 근데 내는 건 많이 내고 받는 건 줄여야지 재정이 안정화되는 것이지, 내는 거 올리고 소득도 올려버리면 뭐하러 올리는 거예요. 그냥 어차피 다 같이 그냥 그대로 있지 그냥. 그죠? 자, 그래서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는 소득대체를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국민연금이 지금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런 방법은 결국은 재정을 더 악화시키는 방법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어 보인다라고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자, 아니면 소득대체율보다 재정 건전성이 우선시 되어야 할까요? 박사님 생각 어떠신지. 저는 재정 건전성이 더 우선시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죠. 아니, 그러니까 뭐 저는 다 떠나서 개혁을 한다는 것 자체가, 개혁을 할 거면 제대로 개혁을 하라는 겁니다. 확실하게 한 번에. 아니, 뭐 어차피 저도 50세이기 때문에 저도 피해자입니다. 그죠? 네. 저도 뭐 앞으로 더 많이 내야 되는 것이고, 받는 금액은 줄어들 것이고, 또 받는 시점은 늦춰질 겁니다. 그죠? 네. 근데 중요한 건 뭐 젊은이들에게 더 큰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는 확실하게 지금 빨리 개혁을 해야죠. 그죠? 그러니까 적절하게, 차라리 소득대체를 올립시다. 그러면 저 젊은이들 건. 젊은이들은 올려주고, 지금 받는 사람 거 깎고, 그래야지. 지금 받는 사람 거 올려놓고, 그렇게 버리면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국민연금을 받을 대상이 되신 분들은 많이 내고 적게 받도록 하고, 나중에 있는 젊은이들은 어차피, 얘네들은 오래 낼 거니까 좀 적게 내고 많이 받도록 해주는 거죠. 자, 근데 그건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싫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무슨 이것저것 해달라고 하는데, 이렇게 사공이 많기 때문에 배가 산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죠? 네. 우리 정부의 현명한 정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머루님 감사합니다. 자, 리키아선님? 네. 국민연금 이번에 법률 개정되면 기존 국민연금 수령 지급 연령도 바뀌게 되는지요? 저는 64년생으로 63세 지급받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자, 법률 개정될 때 현재 연금 수령 늘리는 거 아직 관계 없는 것 같고요. 설령 바뀌게 된다 하더라도 지금 1973년생 이후부터 바뀝니다. 아시겠죠? 64년생 분들은 이미 법령상 받을 나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걱정하지 않으시고 그냥 잘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안 바뀝니다. 자, 유영수님 좀 늦게 들어오셨네요.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수고 많으시고 돌려보기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김종길님 메시지 주셨고, 장정숙님 종합소득세 1,200만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 1,200만원 아니고 연금소득 종합과세 1,200만원이죠. 그렇죠? 이게 뭐냐면 사적연금입니다. 사적연금.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금 타실 때 사적연금을 연금 탈 때 연간 1,200만원 이내로 받으시면 5.5% 분리과세하고 종료됩니다. 하지만 1,200만 원이 연간 받은 금액 1,200만 원이 초과되면 전체 금액에 대해서 종합과세가 되는 것이고, 종합과세 받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16.5% 분리과세 선택하실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연금 탈 때 연간 연금 수령액이 1,200만 원 이내로 받으셔야 된다. 자, 그런데 이 1,200만 원 이내에 들어가는 것이 사적연금입니다. 사적연금. 자, 무슨 얘기냐?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같은 공무원연금은 1,200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건 그대로 받는 거고 1,200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원금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죠? 개인 연금보험, 비과세 연금보험 5%, 6%, 7% 연금보험, 이런 연금보험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 뭐야? 사적연금 도대체 뭐야?
연금저축이나 IRP에 내가 납입해서 세액공제 받았던 원금과 그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 그 두 가지만 합쳐서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연간 1,200만 원 이내로 받으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실제로 1,200 하시지만 우리나라의 연금저축 개인연금 가입하신 분 중에 1,200 넘게 받으실 만한 분도 아직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면 돈이 지금 한 1, 2억 쌓아놓고 얘기해야지. 쌓인 금액 5천만 원, 6천만 원 쌓여있으면 어차피 10년 나눠 받아봐야 600만 원밖에 못 받아요. 1,200 안 넘어가요. 아시겠죠? 네. 연금 박사님, 국민연금은 매월 얼마 받나요? 라고 하셨는데, 저에게 물어보시는 겁니까? 저는 한 140, 50만 원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자, 헬로우님, 많은 도움 받고 있어요. 늘 감사합니다. 불기둥님, 박사님 안녕하세요. 6%짜리 연금보험회사가 부채가 너무 많다 하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아무래도 부채가 많은 연금보험회사들이 있죠. 지급 여력 비율이 좀 낮긴 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어차피 연금이라는 것이 나중에 장기적으로 받는 것이고, 지급 여력 비율이라는 것이 당장에 또 안 좋다가 내년에 좀 좋아지기도 하고, 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연금은 이런 부분에서 또 지급 보증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오히려 변액연금은 예금자 보호가 안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전하죠. 그걸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그 다음에 보험회사가 지금 현재 뭐 이렇게 문제가 있을 경우에 또 인수가 되고 인수될 때 또 이런 부분 다 털고 가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오히려 지금 부채가 많은 것도 있지만 미래 부채가 많은 회사도 많거든요. 지금은 부채가 없어 보이지만 그런 차원에서 제가 보기엔 큰 회사들이 오히려 미래의 부채가 훨씬 더 많아진다 라고 생각하면 지금 당장 이렇게 판단하실 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아일리님, 좋아요. 감사합니다. 실버트리님, 개인연금 55세에 수령하는 게 좋은가요? 네. 개인연금 중에서 연금, 수익률, 이자율이 낮은 연금은 빨리 수령하십시오. 그거 가지고 있어봐야 의미 없습니다. 55세가 되면 내가 연금 수령 조건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빨리 수령하시는 게 좋습니다. 수익률이 높고 앞으로도 많은 수익이 날 거다. 그럼 계속 가지고 계셔야죠. 하지만 수익이 낮다면 빨리 연금 수령하셔가지고 그 연금 수령해서 그걸로 쓰지 말고 그걸로 재투자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서화수님, 시원한 말씀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이모래님, 중개형 ISA 통장을 금융기관에서 관리하는 거로 바꿀 수 있나요? 중개형 IS가 금융기관에서 관리하는 건데, 네. 뭐 어떻게,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네. 네. 금융기관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중개형 IS는. 증권사에서 하시는 겁니다. 그죠? 네. 야화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벌써 10시가 넘었네요. 아이고, 아직 질문이 많은데. 자, 우홍진님, 감사합니다. 이주승님, 국민연금 재직 중에는 해마다 물가 상승률 반영하나요? 그럼요. 재직 중이 아니라 연금 개시 이후에도 국민연금은 물가 상승률 반영합니다. 국민연금은 낼 때도 물가 상승률 반영해서 더 많이 내셔야 되는 것이고, 받을 때도 물가 상승률 연동해서 더 많이 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내추럴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계속 또 질문이 있네요. 검정고무줄님,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179만 원이면 조기 수령하는 게 유리한 거겠죠? 국민연금 2천 넘으면 의료보험 나입한다는 말이 있던데요. 자,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179만 원이시면 무조건 연기연금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아시겠죠? 연기하면 7.2%씩 올라가잖아요. 5년 연기하면 36% 올라갑니다. 이거 왜 안 합니까? 그죠? 국민연금 2천 넘으면 의료보험 피부양자 탈락됩니다. 그러니까 179만 원이니까 곱하기 12 하면은 뭐 대략 2천만 원 이미 넘어가겠지만 그 이하로 되면은 내가 국민연금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겠지라고 생각하셔가지고 1980만 원에 딱 맞추셨는데 내년에 국민연금 물가상승률 연동해서 올라갑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올해는 되지만 내년엔 탈락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뭐 1년 국민연금 건강보험 안 내려고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하신다? 뭐 이런 거 소탐 대실 가장 잘못된 선택입니다. 아시겠죠? 어차피 관계없이 국민 건강보험제도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뭐 정말 몇 년 건강보험 안 내려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당장 필요하다면 연금 받으시고 아니면 여유가 있으시다면 연기연금 받으시는 것이 연금에게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길님, 26년 2월 수급 대상자인데 매월 9만원씩 넣고 있는 임의가입자입니다. 23년 10월 현재 예상 노령 연금액이 50만 7천원인데요. 자녀기간에 18만원으로 더 넣고 싶은데 유리할까요? 네, 내셔야죠. 지금, 연금 개시 직전에 있으신 분들은 더 내셔가지고 연금액 늘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성비는 내는 금액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저는 내시는 거, 임의계속가입 통해가지고 내셔가지고 연금액 한 푼이라도 더 늘리시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원규님, 수년째 보는데 항상 감사합니다. 71년생입니다. 돈이 없어서 연금 못하다가 사업이 지금은 잘 풀려서 2년 전부터 IRP 월 150만원, 연금보험 무직 10만원, 노란회사 100만원, 연금펀드 100만원, 국민연금 34년 200만원, 주택연금 5억, 월 500이 목표입니다. 응원해주세요. 강규님, 연금 준비하시고 잘 준비하셔서 제가 응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과거에는 좀
사업이 안 되셔가지고 연금이 없으셨는데 지금 사업이 잘 풀려서 연금 준비하신다니 정말 잘하셨고요. 사업 잘 되셔가지고 연금 잘 유지하셔서 행복한 노후 보내시기를 응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몽당이님 감사합니다. 늘 푸른 나무님 젊은 세대를 생각하여 저도 국민연금 지급받지만 받는 사람들 조금 깎아서 지급받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늘 푸른 나무님 같은 분만 계시다면 우리나라가 세대 간의 갈등이 없을 텐데 그렇죠? 네. 자, 어쨌든 좋은 정책이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키스라님 네, 퇴직연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 네. 자, 임나영님, 연금 정보 친절히 안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도움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키스라님, 퇴직금융 IRP 계좌를 받았는데, 연말정산 혜택에 포함되나요? 라고 하셨는데, 네, 퇴직금을 IRP로 계좌로 받으시는 것은 연말정산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냥 퇴직금 거기서 연금으로 받으시면 세제 할인 혜택이 있는 것이지, 추가로 퇴직금이 IRP로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연간 900만원 IRP 세액공제 받는 것 아무 연관이 없습니다. 자, 리케아스님, 박사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사님 같은 분이 국민연금 개혁할 때 국회 입법 과정에 참여했으면 좋겠네요. 어차피 모든 세대가 완벽한 안은 없을 것 같아요. 최대한 세대별 교집합을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죠? 제가 참여하면 좋겠는데, 제가 최근에 또 국민연금 개혁위원회 위원장님과도 식사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아이디어를 드리고 있고, 제가 직접적으로 반영하지 않지만, 간접적으로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늘봄님, 국민연금 네네. 늘봄님, 국민연금 나이대로 타면 15개월 후에 타게 되는데요. 15개월 땡겨서 타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 직장을 쉬고 있어서요. 항상 말씀드리죠. 국민연금, 조기연금은 불리하다고. 그렇지만 내가 돈이 없어서 당장 연금이 필요하시면 타셔야 되는 것이고, 하지만 여유가 있다면 최대한 늦추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자산이 있으면 다른 자산 먼저 뺏으세요. 다른 자산은 1%, 2%짜리 예금에 두고 있으면서 국민연금처럼 좋은 자산을 먼저 땡겨 쓰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토랑님 감사합니다. 김종길님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안태영님 오늘도 열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금사님, 박사님 퇴직 후이라도 국민연금 안 깎이고 감액제도 폐지 추진한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시행이 될까요? 법 개정 돼야 되겠죠? 올해 말에 12월에 법 개정 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결국은 내년으로 총선 뒤로 넘긴다니까. 내년이나 법 개정 되면 내후년부터는 시행되지 않을까요? 그죠? 네. 어쨌든. 빨리 하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또 1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연금 박사 라이브, 연금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우리나라 연금에 관련된 모든 상담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질문해 주셔서 질문 남겨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엄정홍님 96년생, 93년생 개인연금 들고 싶은데 어디에 어떤 식으로 드는 게 좋을까요? 저희 연금 박사 상담센터 1800-3624 전화 주시면 이 모든 걸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월요일날 오셔가지고 여러분 구독해주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9시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연금박사 라이브가 3년째 쉬지 않고 매주 월요일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한 주 동안 또 건강하시고 연금에 대한 궁금증 모아서 매주 월요일 저녁 9시 이 방송 오시면 제가 명쾌하게 시원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이 방송 보시면서 부족한 게 있으시면 저희 연금박사 상담센터 1800-3624 전화 주시면 저희 연금 전문가들이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한 주 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요. 그러시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저 다음 주 월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이번에 국민연금 개혁안이 나왔는데 잘 해결돼서 우리나라가 세대 간의 갈등 없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행복한 노후 준비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건강하게 지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날 저녁 9시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